그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만들어야죠. 아 국회에서? 네네. 그 뭐 코인을 잘 아나? 본인이 만드는 건 어때요? 제가 어찌 감히. 만약에 시키면 할 거잖아요. 뭐 노력은 하겠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규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네. 규제는 사실 올해에 특정되는 한정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늘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렇지만 지금 수년째 가상자산이 정확히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거나 명확하게 아까 전에 NFT도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는. 그렇죠.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상자산을 아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네,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선 후보가 이제 공약을 내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해외에서도 규제가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이게 또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그걸 어느 한 곳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되지도 않을 내용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작년에 특근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어요. 네. 가상자산의 이동에 관련된 거, 뭐 자금 세탁 방지, 뭐 거래소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고 작년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 뭐 거래소든 네. 지갑이든 커스터디든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굉장한 그 기존 규제 원래. 예, 네. 원래 기존 규제의 작은 한 부분인 거고 사실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규제는 없어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이기 때문에 네. 법이 없어도 과거 판례에 비추어 또는 대입해서 대입한 것 자체가 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의 경우 네. 이게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이건 다른 자산, 증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그게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법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저희는 네. 그러면. 그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만들어야죠. 아 국회에서? 네네. 그 뭐 코인을 잘 아나? 본인이 만드는 건 어때요? 제가 어찌 감히. 만약에 시키면 할 거잖아요. 뭐 노력은 하겠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일단은 뭐 그걸 의사를 비쳤으니까 네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네. 아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코팍스에 네. 아, 그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불러주-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아. 메타버스로 결혼한 사람이 있다. 아, 약간 조롱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여튼 예,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국회에서 사실 지금 현재 그 논의가 많이 되고는 있어요. 저희 그냥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하는데 그 업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많이 그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되겠죠? 지금 나온 법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발의한 법이 한 뭐 8개인가 뭐 10개인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그 정의,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그 벌금 뭐 처벌 규정,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올해 논의가 시작되어서 뭐 그 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뭐 전체 회의에서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긴 해서 올해 중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많은 공약을 하더라고요. 네. 뭐 250만 원 아니고 뭐 5천만 원 비과세 뭐. 네네.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변화가 있어서 더 빠른 논의,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유럽에서는 미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미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2018년 즈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유럽 그 회원국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정들을 지금도 뭐 개선은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는 모두 다 시행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막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가겠네요. 네네. 막 새롭게 만드는 건 힘들잖아요. 어차피 사례를 보고. 네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공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법 철학이 네. 영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고 관리 기관도 명확해요. 뭐
SEC,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관리위원회, 네. 증권선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뭐 CFTC. CFTC는 Commodity and Futures Trade Commission이라고 원자재, 뭐 상품 선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외워요? 맨날? 굉장히 부러워요. 네. 아, 예. 네. 딱 넉넉하면서 봤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규제들이 늘 이슈가 있어 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뭐 정치적 이슈가 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좀 특별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그 말씀드렸지만 가격 변동이 없는 코인인데 달러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효용이나 위험에 대해서 미국에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대통령 금융시장 자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PWG라고 하는데 네. 그 PWG의 멤버들이 좀 이렇게 미국의 올스타들이에요. 그 미국 재무부, 미국 FDIC, 그러니까 FDIC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 예. 그리고 뭐 OCC, 통화감독청, 그다음에 뭐 SEC, CFTC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초호화 군단이네요. 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중단 또는 그 좀 더 막강한 규제를 취지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리스크를 밝혔는데 네. 일단 그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는 하지만 가치가 사라질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홀더가 그대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에서 일반적으로는 달러를 담보로 받고 코인을 주거든요. 1달러를 나에게 주면 내가 1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줄게 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1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다시 저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어. 했을 때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지금 네, 스터디를 해서 네,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좀 이렇게 추천, 자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금한 사람의 돈을. 예금하면 그 돈으로 대출도 주고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돈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할 경우 은행은 뱅크런이라고 해서 파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지금 투명하지 않은 위험, 리스크, 그 다음에 뭐 가격 하락이 오거나 뭐 유동성이 충분치 않을 리스크, 그 다음에 보안, 뭐 운영상의 이슈 등의 그렇죠. 리스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결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보고서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과 리스크는 비슷하다고 언급은 합니다. 신용, 결제 시차, 네. 운영, 정산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기존의 그 결제 시스템과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배가 될 수 있다. 저희 신용카드 결제 예를 들면 네. 신용카드라는 게 여신행위거든요. 무슨 행위요? 여신행위. 여신행위. 이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네. 시간에서. 네. 그래서 한 달 후에 정산을 하잖아요. 네. 그 정산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제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카드 값이 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다음날 내가 못 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리스크. 스테이블 코인도 다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면서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1,000만 원이라길래.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커졌을 때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의 경로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에서 통화량을 결정하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통화량을 결정하는데 통화가 늘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함인데 개인이 어떻게 돈을 쓰고 네. 기업이 어떻게 돈을 쓰고 은행은 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네네. 하는 거에 대해서 불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만 돈을 넣어놓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페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고 돈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통계 내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니까 뭘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료가 그쵸. 없어서. 그렇죠.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모을 수 없는 건가요? 모을 수 없는 건 아니죠. 모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무엇 모르는지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USDT가 있고 그다음에 USDC도 있는데 이들의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 CBDC 뭐 이런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정부에서 그냥 막 예, 없애버리잖아요, 걔네들. 네네네. 네. 그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회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중국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와 결제가 이게 권력이고 하다 보니 이거를 국가에서 가져가야겠다 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국가 발행 그 뭐라고 하죠? 토큰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CBDC입니다. 이게 뭐 블록체인을 활용할지는 잘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그 자문단이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 예. 그분들 다 이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정확히 뭔가요? 세 번째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예. 앞으로 우리나라도 참 그 따라가지 말씀드리면 않을까요? 따라갈 확률이 높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 CBDC에 관련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maybe 내년 정도까지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 네네. 이들은 항상 언급이 되네요. 어딜 가든. 비트코인 다음에 약간 대장주 느낌이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했고 좀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주식, 뭐 채권, 부동산 뭐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가상 자산 역시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